비가 좀 적어들기는 했네요. 비가 정말 엄청 많이 왔거든요.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와가지고 억지로 배달을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. 오긴 오는데. 그러니까 기본 단가가 3,500원에서 7,000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쿠팡이 8시부터 미션을 줘요. 5콜에 7,000원 이렇게 미션을 줘서 8시에 나와서 앱을 키니까 키는과 동시에 거의 콜이 울리더라고요. 미션을 이미 성공을 했고, 근데 비에는 그냥 다 젖었습니다. 오토바이도 다 젖고 이제 생쥐꼴이 됐는데 그 정도로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.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오면 어떠나 싶었는데 지금 그래도 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날씨도 비 오면서 더우면 정말 더 일하기 힘든데, 근데 날씨가 기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. 그래서 우비를 입고 있어도 땀이 좀 덜 나니까 그건 좀 좋네요. 다행이에요. 더우면 안에서 땀나고 그 우비 속이 더 더워서 막 꿉꿉함이 장난 아닌데 오늘은 그 정도는 그래도 다행히 아니네요. 뭐 낮 되면 기온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재 그러네요. 길이 좀 많이 미끄러워요. 다른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도 진짜 사고 없이 오늘 하루가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. 저는 비 오는 날도 슬리퍼를 신지 않습니다. 목 있는 운동화를 신고 양말 신고 뭐 어차피 젖을 거니까 신고, 무릎 보호대도 평소보다 더 잘 찼습니다. 넘어지면 안 되니까. 그리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미끄러워서. 그래서 잘 찼고요. 다른 분들도 안전장구는 좀 차고 운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뭐 베테랑이라서 안 넘어질 수 있으실지 모르지만 비 오는 날은 오히려 더 차야 될 것 같아요. 우위 속에다가 무릎 보호대를 차야 되기 때문에 우위가 좀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래도 꼭 찹니다. 안전을 위해서인 거죠. 살짝 넘어져도 이 무릎으로 튀면 그렇게 아프거든요. 비가 오지만 그래도 수수료는 그래도 좋으니까 열심히 해서 노를 젓겠습니다.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된다고. 뭐 저희 배달하는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이 대목이고 물 들어오는 날이니까 노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뒷콜은 계속 주고 있어요. 장거리긴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? 이제 장거리 콜이 기본이고 근거리 콜들이 특별한 거라서 괜찮습니다. 이제는 그렇게 마음을 먹기로 했고 그냥 뒷콜만 꾸준히 이렇게 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뭐 제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입을 챙겨서 갈 수 있고 뭐 일하는 시간이야 어쩔 수 없죠. 그 정도 하려면 노력을 그 정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도 대한민국 모든 배달 라이더님들 고생하실 것 같은데 수고하시고 행복한 하루, 일은 힘들지만 행복한 하루로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전에는 거의 제가 머리를 3주에 한 번은 염색도 하고 뭐 상황에 봐서는 파마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.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. 외부로 보여야 되는 모습이 있으니까. 근데 이 일을 하면 그렇게 머리를 자주 깎을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외부를 보는 게 제가 거울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헬멧 쓴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안 깎게 되는데, 그래서 한 3개월? 뭐 이 정도에 한 번씩 깎게 되는 것 같은데, 집 앞을 이제 배달하다 보니까 가격 인상 메시지가 있어요. 미용실인데 구득이 인상한다고 올렸는데 이거 뭐 원가가 올라가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올렸는지 하여튼 몰라요. 그랬는데 8,000원이야. 올린 게 8,000원이더라고요. 우와, 근데 엄청 싼 거죠. 제가 원래 다녔던 데는 10,000원인데 올린 가격이 더 싸잖아요. 그래서 바꿔야겠다. 미용실을 일로 가야겠다. 그래서 가봤습니다. 디자이너분이 10,000원에 깎는 그 미용실 디자이너만큼 친절하시고 실력도 좋아요. 가성비로는 되게 좋았죠.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도 비싸도 머리 스타일이 뭐 거기서 거기지 하고 들어갔어요. 뭐 어떻게 잘라드릴까요? 물어보실 때 여름이니까 그냥 좀 시원하게 잘라주세요. 그래서 짧게 잘라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잘라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 하고 자르시죠. 다 디자이너분들은 저희한테 주문을 하시니까. 처음 방문하셨네요.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자기는 자기 손님들을 거의 이제 안 돼요. 계속 오시는 분들은 안면이 있으니까 알게 되는데 처음 오신 것 같아서 그래 했다고. 그래서 맞다고, 처음 왔다고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이렇게 성의 있게 되게 많이 잘 잘라 주시더라고요. 다 자르고 났는데 마음에 들었어요. 저도 그 정도면 괜찮다. 뭐 10,000원짜리 자르는 것보다 여기서 자르는 게 훨씬 낫겠다
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 디자이너 분께서 어떠세요? 마음에 드세요?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저는 그랬죠. 아, 예, 마음에 듭니다. 괜찮네요. 그리고 나서 내가 디자이너 분한테 여쭤봤어요. 디자이너 선생님은 어떠세요? 이거 제 머리 스타일이 어떠신 것 같아요? 잘라 놓으신 게 했더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왜 여쭤보셨어요? 그길래 디자이너 선생님이 제 머리를 만드신 건데, 그러니까 제가 뭐 해달라고 말씀은 드려놨는데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님께서 자르신 거잖아요. 어쨌든 제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놓으신 건데 만드신 분이 괜찮으면 그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? 더 괜찮지 않겠어요? 그래서 아, 그러시냐고 얘기를 하고 그냥 끝냈는데, 제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그 디자이너가 어떻게 잘랐던 하여튼 머리를 잘랐단 말이죠. 근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. 그래서 어떠세요? 라고 물어봤는데 손님이 괜찮네요, 잘 자르셨네요,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좀 미스 난 것 같고 괜히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들었다고 한 얘기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텐데, 근데 자기가 진짜 마음이 들어서 잘라 놓은 게 마음에 들어요. 자신 있게 어떠세요? 라고 여쭤봤을 때 손님이 이거 좀 그런데요, 뭐 내가 원했던 스타일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잘라 놓으셨어요?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기분 나쁠 수는 있죠. 내가 잘라 놓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잘못 받은 거니까. 내가 마음에 들면 그럴 것 같아요. 보내놓고, 손님이 보내놓고 뭐 내가 마음에 드는 거니까 내가 잘 잘라놨는데 저 사람 저 시각이 좀 이상이 있네, 뭐야 저 사람 이렇게 그렇게 잘 잘라놨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자르라는 거야. 자기 두상이 이상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저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. 그게 뭐냐면 내가 마음에 들면 그 당사자가 어떻든 어떻게 말을 했든 그 기분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죠. 그냥 내 만족이 생긴다는 거죠. 근데 내가 잘라놓고도 마음에 안 들어. 근데 상대편이 괜찮다고 했어도 그게 진짜 내가 그런 거죠. 이거 다음에는 더 잘 잘라야겠네, 마음에 안 들어, 막 이렇게 자기가 해놓은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뭐 그렇게 해서 머리를 만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게 머리를 자르면서 생각한 거지만 내 삶은 어떨까?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분명 내가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삶일 텐데 난 과연 이 삶을 진짜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까? 남들이 뭐라고 한들, 남들이 너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, 야 너 삶이 지금 뭐냐 그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, 정작 나는 내 삶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만족해야 하면서 있을까? 라는 걸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, 어떨 때는 제가 만족할 때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, 아니면 과거에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랬으면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만족한 거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살면서 주문이라는 건데, 머리 주문은 내가 했지만 내 삶에서 나에게 주문하는 건 뭐 우리 아이들이나 지금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가 부탁을 하는 것들이 저에게 삶의 주문을 하는 거죠.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,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. 그 주문들에 제가 뭐 힘들게 일을 하든 뭐 어쨌든 그 가족들의 그 주문에 맞춰서 다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죠. 뭐 완벽하게 그거를 다 소화해내면서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해주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있더라고요. 과거에 이건 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후회가 돼요. 그걸 하지 않았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잘 해줄 수 있었을 텐데, 과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후회만 남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후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더 잘 해줄 구성원들이 원하는 삶, 그리고 내가 사는 삶, 살아가고 싶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. 예전에 하지 말았었던 일을 다시 안 하면 될 것 같은데, 근데 비가 왜 갑자기 또 확 쏟아지네요. 비가 지금 아침 8시 전에 나와서 코를 타기 시작을 해서 이게 진짜 하루 종일 일한 것만큼 다 젖었어요. 너무 많이 젖었어요. 하여튼 이게 길이 좀 미끄러우니까 일단 영상을 좀 끊어야겠네요.
이게 비가 좀 많이 오고 길이 미끄럽고 해도 지금 제가 이 신호대기 하면서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부분이, 제가 영상 하나 올린 것 중에 제가 그 투덜대고 그 땅에서 물 받던 얘기를 동영상으로 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, 그거에 대해서 몇 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. 저도 정말 동감하는 부분이었거든요. 그때는 제 열등감 때문에,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와서 다른 말도 했지만 그건 제 열등감이었고, 제가 느낀 건 진짜 내가 잘못한 부분이다. 그 코로나 문제도 생각을 했었고, 사장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구나. 물을 받더라도 그분의 성의를 내가 더 미안하게 한 게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분들께서 저한테 안 좋게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, 그건 저도 정말 동감하고, 그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반성을 하게,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포카리스웨이 편의점에서 사 먹지 말고 내가 못 남아서 일하는 쿠팡에서 시켜 먹으면 더 싸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, 저도 그 쿠팡을 바로 검색을 해보니까 저도 답답한 게, 그런 거 사소한 거에 다른 거에 되게 아낀다고 하면서 그런 걸 또 왜 안 찾아봤나 싶어요.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500L 짜리가 20개인데 22,000원인 거예요. 그러면 제가 편의점에서 한 개 하나 2,400원 정도 주고 사 먹는데 그거보다 반보다 더 싼 거죠, 따지고 보면. 그러니까 너무 이득이잖아요. 그래서 바로 시켰습니다. 우리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, 제가 그냥 넘기면 되는데 제 마음이 정말 끝까지 제가 그런 못된 놈이지 않을고 싶어서요.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. 저를 너무 미워하진 마시고요. 그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.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이 비가 오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, 계속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. 그런 게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이구나 하면 되는데, 제가 그냥 이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,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이해를 해주셔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그 꿀팁, 총 배달거리 앱에 있는 총 배달거리보다 제가 실제적으로 간 거리가 더 많다 그러면 그쪽에 전화를 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정산해 주신다는 그 꿀팁, 그거 저도 꼭 확인을 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그런 경우들이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울지 않으면 젖을 안 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. 그래서 울어야 젖을 주는 게 되는 거니까,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도 한번 쿠팡에 울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. 이게 일을 하면서 그 일일이 또 전화기가 그렇긴 한데, 얼마를 정산해 주냐는 모르겠지만 100원이라도 더 준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맞죠. 그렇게 계속 해야 또 쿠팡도 그런 행태를 더 이상 하지 않을 테니까요. 한번 저도 이 기회가 되고 그런 게 너무 차이가 너무 난다 싶으면 정말 저는 해볼 생각입니다. 그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비가 진짜 정말 많이 오네요. 이게 확 쏟아졌다 또 좀 줄어들었다, 또 열대지방에서 오는 스콜 같아요. 샤워기처럼 막 확 쏟아졌다가 살이 따갑네요. 오토바이 타면서 부딪히니까. 저는 원래 비 맞는 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많이 오네요. 앞이 잘 안 보여요. 이 실드 때문에, 실드에 습기가 차가지고 앞도 잘 안 보이고, 일단 그리고 길도 미끄럽고, 아이고 일하기가 좀 오늘 이런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마철에는 계속 이러는데, 이게 적응될 만도 한데 적응이 안 돼요. 이 오토바이 운전이라는 게, 이렇게 오토바이의 헬멧하고 실드에 다다닥 이 떨어지는 소리가 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 더 크게 들리거든요. 다다다닥 부딪히는 이 소리가. 근데 저는 이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. 솔캠을 할 때도 비가 올 때 솔캠을 해서 텐트를 치는 건 싫은데, 텐트를 이렇게 쳐놓고 그 안에 있는데 비가 오면 좋더라고요, 저는 그 소리가.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음악 듣고 하는 게 좋아서, 어떨 때는 텐트를 쳐놓고 비가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적도 있었어요. 근데 사람들은 미쳤대요, 저보고. 자기가 안 좋아한다고. 아마 이렇게 비 오는 소리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 말고도 꽤 있으실 텐데, 전 하여튼 텐트 속에서 듣는 소리는 더 좋아요. 그리고 조용한 숲에서 듣는 거라서. 그리고 그 숲은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나뭇가지들이 비를 좀 한 단계 막아줘요. 그래서 그 떨어지는
맞는 소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우산을 쓰고 가면서 맞는 소리하고는 좀 달라요. 그 숲이 말하는 운율이 있어요. 사람처럼 이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비가 오면 비를 나뭇가지나 나뭇잎이 한번 탁 튀겨졌다가 떨어지면서 저한테 부딪히는 소리, 그리고 이 낙엽이 뭐 그냥 딱딱하지가 않잖아요. 떨어지면 나뭇가지의 그 울렁임, 술렁 했다 이렇게 내려오는 그 방울이 별로 세진 않지만 그 빗방울의 속도에 울렁거렸다 다시 떨어지는 그 운율이 있어요. 선율 같은 그 리듬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또 빨라졌다가 이게 오면 이제 줄어들면 그 속도도 좀 줄어들면서 떨어진 속도가 줄고, 그러다가 끈 되게 조용하게 멈췄는데 그 나뭇잎에 모아져 있던 물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푹 쏠리면서 우르르르 떨어지면서 클라이막스 울리듯이 막 갑자기 환한 고요함 속에서 천둥이 뿡 치듯이 그 텐트에 딱 떨어져요. 그러면 그 소리도 오다다락 하는 그 소리가 하여튼 그거만의 매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비 오는 걸 좋아하는 거는 어렸을 때 이 시골은 일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여름에는 일들이 워낙에 많으세요.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이 있으셔서 그렇고 또 어머니만의 그 일이 있어요. 밭에서 일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집에는 항상 거의,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집에 혼자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놀기도 혼자 놀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맑은 날은 엄마가 항상 안 계세요. 근데 비가 올 때면 오시는 거죠. 일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그냥 비가 그치면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들어오시니까,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머니가 오시니까 그게 좋은 거죠. 어린 마음에. 그러다 보니까 이 빗소리가 나면 대청마루 그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예요. 아, 오시겠지 싶은 그런 마음으로.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비 오는 게 저절로 그때부터 비 오는 소리를 듣게 됐고, 아, 비가 오면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으로,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항상 비 오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빗소리도 알게 됐고. 근데 이게 커가면서도 그런 어렸을 때의 정서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커서 이 정서를 배우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을 것 같은데, 이 어렸을 때 배인 게 그렇게 오래 남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 그런 느낌을 받는 거 보니까. 그러니까 성인한테 저랑 같이 만약에 캠핑을 갔는데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얘기할 수 있겠죠. 봐봐, 비 오는 소리가 좋잖아. 얘기를 하면 좋다, 그러네, 빗소리가 참 좋네. 이렇지만 나중에 비가 온다고 해서 이 빗소리를 듣기 위해서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캠핑을 가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런 정서가 지금 제가 느끼는 그런 감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. 저는 어렸을 때 받은 감정이고 거긴 이미 성인이 돼서 들은 이야기니까, 그리고 느끼는 감정이니까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렸을 때 줄 수 있는 감정, 그런 느낌이나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. 좋은 정서만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.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좋은 정서를 가지고 잘 살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나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. 저는 이 감정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정말 아름다운 감정이에요. 근데 그 스토리가 여태까지 엄마를 기다렸던 마음이어서 그런 거지, 이게 전혀 나쁜 그런 감정의 스토리는 아닙니다. 난 살아가면서 좋아요. 이런 정서적인 감성이. 우리 아이들한테도 진짜 좋은 정서만 좀 남겨줄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. 노력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. 이게 어머니가 저에게 좋은 어머니였으니까 비 오는 날 들어올 어머니를 기다린 게 된 거지,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엄청 안 좋으신 분이었어. 막 들어오기만 하면 저를 혼내고 학대하고 그랬으면 비 오는 날을 제가 싫어했겠죠. 비 오는 날만 엄마가 들어오면서 저를 학대했으니까. 근데 우리 어머니는 엄청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다리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이 좋아지게 된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비 오는 날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비 오는 날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좀 사가지고 들어가야겠어요.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비 오는 날이면 우리 아빠가 들어와서 나한테 선물을 주네, 그리고 좋아할라나? 아유, 우리 아이들은 제가 선물 준다고 해서 좋아하고 안 준다고 해서 싫어하고 이럴 아이들이 아니죠.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. 저도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도 저를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.